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미국 납세자분들, FBFR랑 폼 8938, 이거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좀 헷갈리시죠?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그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으니까 복잡한 규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두 양식, 시작부터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FBAR, 그러니까 핀센 양식 114는요,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이라는 곳에서 관리하는데요. 주 목적은 은행 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자금 세탁 같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법 집행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 법 집행 목적이군요. 그럼 폼 8938은요? 반면에 폼 8938은 IRS, 국세청이 FATCA,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서류죠. 이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소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 규정 준수, 이걸 확인하려는 목적이 훨씬 강합니다. 사실 이 목적의 차이가 거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럼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도 차이가 꽤 나겠네요. 정확합니다. FBA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집행 목적상 좀 넓은 그물을 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중 단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만 달러를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뭐랄까 상대적으로 낮죠. $10,000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근데 폼 8938은 세금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규모의 자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훨씬 높고 좀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내거주 여부나 부부가 같이 신고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연말 잔액 기준으로 최소 5만 달러에서 연중 최고 잔액 기준으로는 60만 달러까지도 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또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 같아요. 특히 FBR은 제가 듣기로는 단순히 계좌 주인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면서요?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FBR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같은 미국인, US person, 이 정의에 해당되면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어도 돼요. 단순히 서면 본안만 있어도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명 권한만 있어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회사 계좌 관리 권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 계좌 관리를 좀 돕기 위해서 서명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FBR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돈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다가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와, 그건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네요. 그럼 폼 8938은 다른가요? 그것도 서명 권한만 있으면 내야 하나요? 아니요. 폼 8938은 다릅니다. 이건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특정 개인, Specified Individual, 이분들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폼 1045 같은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요. 제출할 때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서 같이 내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면 해외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폼 8938 의무는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중요한 게 폼 8938은 본인이 재정적 이해관계, 즉 소유권을 가진 자산에 초점을 둡니다. 서명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소유권이 중요하군요. 그럼 보고해야 하는 자산의 범위도 이것도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것도 차이가 있죠. FBAR은 주로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같은 해외 금융 계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폼 8938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특정 해외 금융 자산을 포함해요. 계좌에 들어있지 않은 자산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파트너십 지분 같은 것들이요. 아, 계좌 밖의 자산도요? 네. 그리고 좀 까다로운 예시를 하나 들자면 해외 부동산 자체는 보통 두 양식 모두 보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을 개인이 아니라 해외 법인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해외 법인의 지분 가치가 폼 8938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건 정말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기서도 차이가 있겠죠. 네, 제출 방식도 다릅니다. FBAR은 매년 4월 15일까지 핀센의 BSC 전자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건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아, 자동으로요? 그건 편하네요. 네. 반면에 폼 8938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세 신고서, 그러니까 폼 1040 같은 것에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일도 세금 신고 마감일이랑 같고요. 만약 세금 신고 자체를 연장하면 폼 8938 제출도 같이 연장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 양식들이 뭐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를 보고하라는 건데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이 규정들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벌금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어요. FBAR 같은 경우는 비고의적 위반, 그러니까 실수로 누락했을 경우에도 양식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엔 계저당이었는데 다행히 비트너 판결 덕분에 양식당으로 바뀌긴 했죠. 그래도 크죠. 네, 실수라도 $10,000면 근데 만약에 이게 고의적이다, 일부러 안 했다고 판단되면요, 벌금이 훨씬 세집니다. 해당 계좌 잔액의 50%와 10만 달러 중에 더 큰 금액, 이게 매년 부과될 수 있고요.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매년이요. 와. 네, 폼 8938도 만만치 않아요. 미제출 시 일단 1만 달러 벌금에서 시작해서 계속 안 내면 최대 6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미보고된 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덜 낸 게 있다면 그 미납세금에 대해서 40%의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공소시효 문제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FBR은 일반적으로 위반일로부터 6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폼 8938은 좀 특별해요. 이게 소득세 신고서랑 같이 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합니다. 만약 폼 8938을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했다. 그러면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뭐랄까 영원히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이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네, 누락된 폼 8938을 나중에라도 제출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거죠. 잠재적인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정말 신박하네요. 그럼 혹시라도 과거에 좀 실수가 있었다면 이걸 바로잡을 방법은 했나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IRS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소화된 절차, Streamlined Procedures 같은 걸 이용하면 과거에 신고 못한 부분을 자진해서 바로잡고 벌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숨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BR은 법 집행 목적, 기준액이 낮고 10K 통합잔액, 서명 권한만 있어도 해당될 수 있고 핀센의 별도로 온라인 제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폼 8938은 세금 준수 목적, 기준액이 훨씬 높고 50K 이상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신고서에 첨부해서 내고 계좌 외에 다른 금융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은 별개라서 하나를 냈다고 다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화두가 되는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 형태 있잖아요. 만약 이런 걸 해외 거래소 같은 데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보고 의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핀센에서는 이미 FBR 규정 관련해서 변경을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이 보고 환경이라는 게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